원래는 이제 용산 미군기지가 2004년도에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택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던 거였죠. 그래서 2008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17년이에요, 사실은요. 10년이나 지났네. 네. 이렇게 계속 연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슨 한미동맹의 이정표가 물론 이제 서울의 어떤 중심 땅에서 평택으로 이전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한 10년을 용산 주민의 입장이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사기당한 이런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평택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평택이 그때 2004년도를 아마 떠올려 보시면 그때쯤 보면은 많은 주민들이 그 대추리 마을에서 쫓겨나고 막 논밭에 막 철조망이 쳐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급하게 막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전하는 거는 지금 단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작년에 이제 5월 달인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완료된다고 했는데 올해 또 초에 2018년으로 행정적으로는 이전이 아마 2018년까지도 이제 완료할 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또 어제 갑자기 언론에 또 발표가 되기로는 올해 내에 이제 다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전을 완료하고 여기에 이제 공원이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 많은 잔류부지가 있는 건데 미군이 실제 여기에 다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남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택에는 드래곤 힐 호텔, 그 다음에 헬기장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2014년도에 전시작전 거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미연합사가 잔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미연합사까지 잔류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이 이쪽으로 옮긴다. 용산 기지가 시작되는 그 지점, 쑥대역이 있는데 그 지점에 26,000평 이 정도로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확정돼 있는 거죠? 네, 확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이래서 실제 이게 다 옮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 이곳이 이제 일제 시기에도 일본 군대가 점령했던 곳이고 그다음 미군이 점령한 거고 올해 따지면 한 112년 이 정도 돼요. 이게 점령했던 곳이요. 그런 데서 어떤 우리 땅을 되찾는 의미라면은 사실은 이런 미군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려면 깔끔하게 싹 네. 가버리지. 그런데 싹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 않고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는 글쎄요, 한미동맹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직도 우리가 불평등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밖에 되지 않겠지. 지도를 보니까 보입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반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네. 크기로는 이제 절반보다는 좀 넘기는 한데요. 그래도 상징적 의미에서 많은 부지가 남게 되고 이 많은 부지로 인해서 메인 포스트랑 사우스 포스트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이 그냥 잘게 찢어지는. 공원이 곳곳에 있는 공원으로 그냥 누더기 공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밖에 공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제1호 국가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원 자체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그런 차원에서는 제1호 국가공원이라고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공원이 미군이 곳곳에 잔류하게 되고 그러면 잔류하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철조망이 됐든 벽을 크게 치게 됐든 그 주변은 또 경찰들로 막 이렇게 되는 곳에 공원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공원 분위기가 정말 일반인들 가기 좀 찝찝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험악하겠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 대사관이 들어오면서 미군 기지 때문에 사실 미군 기지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문제에서 이제 높이 건물도 못 지었고 뭐 방향도 예전에는 미군 기지 쪽으로 보일 수 없게끔도 짓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또다시 그 앞에 미 대사관이 큰 건물로 서게 되면은 공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가에 이 미 대사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이제 한미 관계가 복잡해지면은 또 그거에 반해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어떤 주택가 자체가 되게 이제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 이런 거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이제 강력하게 좀 이렇게 수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원 안에 또 이제 헬기장이 있게 되니까 어떤 헬기장까지? 헬기장도 남거든요. 그런데 공원 안에 그러면 그게 헬기장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헬기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헬기 위험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문제들도 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원이 아니네. 네, 공원 다니면 아마 국민들이 엄청나게 그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많이 제기할 거라고 이 눈앞에 보기 뻔한 일인데 사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환경오염이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알고 우리 정부는 또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실제 이제 공식적으로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어났던
기름 유출 사고,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는 14건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통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저희랑 민변이랑 이제 녹색연합이 작년에 이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게 이제 포야라고 미국 정보자유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미국의 자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자료죠. 영어로 다 된 이만큼 된 스캔 뜬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봤더니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한테 알리지 않았던 은폐되어 있었던 오염 사고, 그 중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만 84건이나 됐거든요. 그것도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요 기간에 기름 유출 사고가 84건이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한테 이걸 주면서 이거 가지고 협상을 해라. 여태까지 얘들 은폐시킨 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이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은폐한 거에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도 자기네가 환경평가 기준이나 있거든요. 그거에 어긋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기준에 의하면은 기름 유출의 양에 따라서 심각한 오염이다 또는 이제 최악의 오염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에서 자기네 기준에 의하면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라고 하는 게 여기 7건이나 있어요. 그게 7건이 1000갤런이거든요. 1000갤런 양 이상이면은 1000갤런이라고 하면 55갤런이 드럼통 한 통이 55갤런이거든요. 미군 기지에 왜 이렇게 기름 유출 사고가 많냐고 이제 저희들한테 질문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미군들은 다 건물마다에 난방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난방유로서 그 지하 저장 탱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지하 저장 탱크를 전혀 관리 안 하니까 여름에 이제 잠갔다가 이제 겨울에 열어보면 기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밑으로 새버렸다? 그게 언제 샜는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거나 이래갖고 이제 갈라져갖고 기름이 점점 새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샌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샌지도 모르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캠페인을 하는데 홍대 앞이었나, 신촌이었던 것 같아요. 신촌에서 어떤 분이 막 달려와서 자기도 서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군 기지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예. 여자분이었는데 사실은 미군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무감각하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다 일회용 쓰고 분리수거 전혀 안 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기름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 것 같고. 개념이 없구나. 네, 그런데 어쨌든 남의 나라에 와갖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그게 바깥에 새어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다 이제 은폐시켰던 거고, 우리가 잘 알던 2001년도 녹사평역에서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잖아요. 그 유출 사고도 이제 지하철 공사하다가 지하에 보니까 이제 기름이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했냐 막 이렇게 찾다가 다 미군이 처음에는 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주변에 있는 한국 주유소를 다 뒤졌더니 똑같은 기름 성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미군만 쓰는 기름 성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군이 인정하게 됐고 내부 조사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 기가 지금은 이제 5번 게이트인데 5번 게이트에 가면은 주유소가 있어요. 그 주유소에서 지하 저장 탱크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주유소? 그렇죠. 미군 안에서, 미군 기지 안에서.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포야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 그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 주유소에서. 그 사건은 그 주유소에서 1998년도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미 2000갤런의 휘발유가 1998년도에 쏟아진 사건인 거지. 그게 지하로 흘러서 우리는 땅을 파다가 2001년도에 발견한 건 거지. 근데 애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오염 문제가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이 번진 거죠. 얘들이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 예를 제가 보기엔 녹사평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부는 미군이 그러면 정화를 하고 바깥은 서울시가 정화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15년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지금도 이 기름 성분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거에는 발암물질 벤젠 수치가 보통 500배, 600배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다른데 오염 사건으로 언제 사건이 터졌냐 제때 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번진 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가 하나의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원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빨리 어쨌든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이게 지금 오염이 범위가 어디만 특정한 데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 오염이 돼 있는 거고 그 수치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들어가서 내부 오염 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정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공원 문제는 빨리 가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막 공원에는 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러는데 이 오염 문제를 어쨌든 선행적으로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계속 제기를 했어요. 내부 오염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녹사평 그 부지만 녹사평
여기 근처에 있는 그 부지만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내부오염 조사를 했어요. 합동으로. 그랬는데 문제는 그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 결과가? 네, 그 결과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도 같이 결합을 한 거죠. 한미 합동으로 조사하는데 어쨌든 환경부가 우리 그 주체는 환경부예요. 환경부랑 이제 미군 측에서 같이 조사를 한 건 거죠. 그랬는데 그 1차 조사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는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걸었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재판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 승소를 했어요. 우리 재판부는 이건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 문제이고 이 환경 문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은 계속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개했겠네요. 판결 그래서 났으니까. 1차 조사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어요. 네. 공개를 했는데도 약간 부실하게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막 환경부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1심 재판이 6월 1일 날 났어요. 그것도 저희가 승소했죠. 그 내용에 어쨌든 의하면은 내부에 벤젠 수치가 기준치의 162배 네, 나타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는 특히 3차는 되게 내부도 하고 외부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작년에 8월 달인데 저희가 이제 1인 시하면서 그것도 비밀리에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1인 시하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아, 조사 자체를 비밀리에? 네네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약간 이 안전요원 같은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기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던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딱 공개가 되면은 이게 내부오염원이 어떻게 제거가 안 돼서 아직까지 바깥에도 새어나오고 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는데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지금 환경부는 그래도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고 환경부 입장은 어쨌든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면담을 할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6월 23일 날이 마지막 항소 날이었는데 그날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다라는 거는 재판의 1심에 대해서 그쵸. 공개 안 하겠다는 거는 승복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공개 안 하겠다는 거죠. 시간을 더 끄는 거죠. 바꾼 거예요? 아니면 속인 건가? 아니요. 그때 내용들을 보니까 미군이 어쨌든 강력하게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환경부의 이제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는 어쨌든 그게 어떤 협정도 아니고 우리나라 법도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 말로는 대화의 상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아니 미국이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야 범죄자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데 우리가 공개하면 안 되지 이런 입장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